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아까 부모님 집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별것 아닌 말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명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한마디는 했을 겁니다. 그 말은 좀 불편한데요? 이 정도는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 앞에서는 이상하게 말이 사라집니다. 특히 부모님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화가 올라왔는데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꺼집니다. 그냥 웃고 넘깁니다. 화제를 바꿉니다. 갑자기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그때부터 머릿속이 시끄러워집니다. 아까 왜 그냥 넘겼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가족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그런데 다음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착하게 자란 사람일수록 가족 앞에서 화를 못 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설계도의 라이언 박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앞에서만 말이 작아지고 화가 올라왔다가 먼저 꺼지는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이상하게 어릴 때의 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결정도 합니다. 밖에서는 해야 할 말도 합니다. 집에서는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지는 어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눈을 피하게 됩니다.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넘어가. 뭘 그런 걸 가지고.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속은 괜찮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화를 참았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나 자신도 늦게 알아차린다는 데 있습니다. 가족 앞에서 화를 못 내는 사람은 보통 어릴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말을 잘 들을 때,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 때, 부모 말을 먼저 이해하려고 할 때, 형제보다 먼저 양보할 때,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괜찮은 척할 때,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너는 참 착하다. 너는 속이 깊다. 너는 알아서 잘하잖아. 너는 말 안 해도 믿음이 간다.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오래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배웁니다. 나는 화내지 않을 때 더 사랑받는구나. 나는 서운함을 말하지 않을 때 착한 사람으로 남는구나. 나는 불편함을 삼킬 때 가족 안에서 더 편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가족 앞에서 화를 내려다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화가 올라오기도 전에 몸이 먼저 접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이미 표정은 웃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괜찮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가족한테 화내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괜히 말 꺼내봐야 분위기만 이상해지지. 그런데 참는 것과 못 내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건 내가 선택한 행동입니다. 못 내는 건 선택하기도 전에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래전 사람에게는 무리해서 밀려나는 일이 아주 큰 위험이었습니다. 혼자 남으면 먹을 것도 줄어들고 잠잘 곳도 불안해지고 위험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불편한 말을 꺼내기보다 먼저 분위기를 살피는 쪽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그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 나를 지키던 반응이 지금은 가족 안에서 나를 계속 작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존 고트만과 연구자들은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는지가 아이의 감정 조절 방식과 연결된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화나 서운함을 불편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조용히 넘기려 할수록 아이는 자기 마음을 말하기보다 먼저 삼키는 쪽을 배우기 쉽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감정을 알아보고 그 감정을 말로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에서는 아이가 자기 마음을 조금 더 안전하게 표현하는 법을 익힙니다. 오늘 이야기와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가족 앞에서만 말이 사라지는 사람은 성격이 약한 게 아닙니다. 어릴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마음을 말하지 않고 넘기는 법을 먼저 배웠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족 모임에서 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잘 웃습니다. 부모님 말에 대답도 잘합니다. 누가 권하면 거절하지 않고 받습니다. 선 넘는 농담을 들어도 바로 정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말이 줄어듭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거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혼자 있을 때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나 그때 기분이 나빴구나.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자주 본 장면이 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댁에서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얼굴이 확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에서는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도 잘했습니다. 분위기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자마자 멍하니 서 있거나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만은 아닙니다. 가족 앞에서 유지하던 표정과 말투를 비로소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그 장면에서 보이는 건 몸의 피로만이 아닙니다. 오래 착한 사람처럼 있다가 나온 사람의 피로입니다.
사람은 가족 앞에서 멀쩡해 보일수록 혼자 있을 때 더 늦게 지칩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건 따로 있습니다. 가족 앞에서 화를 못 내는 일이 반복되면 가족은 점점 더 편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상대가 어디까지 받아주는지 보고 말의 수위를 정합니다. 한 번 넘겼던 말은 다음에도 나옵니다. 지난번에 웃고 넘긴 농담은 다음 모임에서 더 쉽게 반복됩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은 부탁은 다음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옵니다. 가족이 꼭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쟤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돼. 이렇게까지 말로 정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굳어집니다. 이 사람은 말해도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부탁해도 결국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기분 나빠도 크게 티내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말 한마디를 넘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족 안에서 나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뀝니다. 내가 참은 만큼 상대가 조심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참은 만큼 상대는 더 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손해가 생깁니다. 나는 평화를 지키려고 참았는데 가족은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나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웃었는데 상대는 그 말이 허용된 줄 압니다. 나는 부모님 마음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삼켰는데 결국 내 마음만 혼자 남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가족 밖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누가 불편한 말을 해도 먼저 웃습니다. 친구가 선을 넘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누가 부탁을 반복해도 바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족 안에서 배운 반응이 밖으로 번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착한 자식으로 살았는데 어느새 모든 관계에서 참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편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좋은 사람은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편한 사람은 조심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앞에서 화를 못 낸다는 건 단순히 말 한마디를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이 나를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신호를 너무 오래 보내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가족 앞에서 크게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익혀온 반응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장면에서 아주 작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화가 꺼지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족 앞에서 화를 못 내는 사람은 보통 그 자리에서 내가 화났다 라고 바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웃고 넘깁니다. 나중에 차 안에서,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야 뒤늦게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족 앞에서 마음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나 지금 뭔가 불편했는데 바로 접었구나.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바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감정을 접고 있다는 사실만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다음에도 그냥 웃고 넘긴 뒤 혼자 괴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를 벗어난 뒤 짧게 남기는 겁니다. 긴 일기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메모장이나 종이에 한 줄이면 됩니다. 아까 그 말 불편했어. 그때 나는 서운했어. 웃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 이렇게 적어보는 이유는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느낀 것을 내가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앞에서 오래 참아온 사람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작게 만드는 데 익숙합니다. 별것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이 정도는 가족끼리 할 수 있지. 이렇게 계속 줄입니다. 그런데 한 줄로라도 남겨두면 적어도 내 감정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말은 아직 못해도 다음에는 넘길 말과 넘기지 말아야 할 말이 조금씩 구분됩니다. 나는 이 말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건 그냥 넘기면 또 반복되겠구나. 세 번째는 가족 앞에서 딱 한 문장만 말해보는 겁니다.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쌓인 이야기를 한 번에 다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왜 매번 나한테만 그래? 라고 시작하면 대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방어적으로 나오면 다시 예전처럼 입을 닫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처음 문장은 작아야 합니다. 그 말은 나는 좀 불편했어. 그렇게 말하면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 그 이야기는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족 앞에서 불편함을 말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관계가 바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바로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을 해도 관계가 바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나도 가족 앞에서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구나. 이 말을 해도 가족 관계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건 아니구나. 이 경험이 생기면 다음번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큰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예전처럼 자동으로 웃고 넘기는 대신 아주 짧게 멈추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방식을 배운 겁니다. 그 방식이 오랫동안 당신을 착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고 가족 안에서 큰 충돌을 피하게 해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봐야 합니다. 그 방식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가족 앞에서 나만 계속 작아지게 만들고 있는지. 착한 자식은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 앞에서 화를 내면 지금까지 맡아온 착한 사람의 역할이 깨질까봐 먼저 자기 말을 접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이 끝난 뒤에야 화가 납니다. 그 자리에서는 가족을 지키고 집에 와서는 혼자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봐야 할 것은 내가 예민한가가 아닙니다. 가족 앞에서 내 말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면 다음번에는 크게 싸우지 않아도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좀 불편했어. 이 한 문장이 착한 자식이 가족 안에서 다시 작아지지 않는 첫 기준이 됩니다. 가족이어서 화를 못 내는 게 아닙니다. 화를 꺼내도 내가 여전히 가족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경험을 아직 충분히 해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거창한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음 가족 모임에서, 다음 자리에서, 다음 전화에서 내가 불편함을 접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바로 나와야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다음 가족 모임에서 예전처럼 쉽게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설계도의 라이언 박사였습니다.